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스마트폰 구매하기 참 어렵죠?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이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스냅드래곤 870 거기에 120Hz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도 약 5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포코 F4 스마트폰을 준비해봤습니다. 가격을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정말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포코 F4 스마트폰이 그것입니다. 포코 시리즈는 가성비 게이밍 스마트폰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최근에 출시된 모델은 가성비를 체감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가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포코 F4는 램 6GB, 저장 공간이 128GB 모델과 8GB, 256GB 모델 두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 50만 3,972원, 상위 모델은 57만 1,591원으로 약 6만 7천원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지원하지 않는 만큼 저장 공간을 2배로 사용하고 싶다면 상위 버전을 가시면 되지만 이런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유가 대부분 가성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저렴하게 기본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은 기존 포코폰 시리즈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컬러는 문나이트 실버, 나이트 블랙 네뷸라, 그린까지 총 3가지로 출시가 됐는데요. 그중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가장 무난한 나이트 블랙 컬러입니다. 측면은 각진 디자인과 후면 강화 유리를 적용해 모던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튀지 않는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원형의 디자인을 채택했지만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 보입니다. 사이즈는 163.2mm, 76mm, 두께는 7.7mm로 얇고 슬림하게 제작됐습니다. 중량은 195g으로 200g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 기준에는 여전히 무거웠는데요. 구성을 보면 제품의 본체, 전용 젤리 케이스, 67W 고속 충전 어댑터,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케이블 및 사용 설명서와 보증서로 구성됐습니다.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건 67W 고속 충전 어댑터겠죠. 참고로 전용 젤리 케이스를 사용하면 그립감은 더 좋아집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별도 구매 없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구로 구매하는 만큼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AS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구매 전 참고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가요? 이번 스마트폰이 국내에서 사용 가능할까요? 가장 궁금한 건 그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스펙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디스플레이는 6.67인치 사이즈의 1080x2400 해상도를 지원하는 아몰레드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거기에 주사율은 120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하는데요. HDR10 플러스는 물론 돌비 비전을 지원하는 만큼 디스플레이 품질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밝기는 900니트, 피크 밝기는 1300니트를 지원합니다. 내구성을 위해 고릴라 글래스 5를 적용했는데요. 사운드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상하단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됐습니다. 생각외로 밸런스가 맞아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즐기기에도 적당했습니다. GSM 아레나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베리굿까지는 아니더라도 굿 정도의 평가는 받았습니다. 참고로 전작인 포코 F3는 베리굿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5mm 이어폰 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CPU는 스냅드래곤 870 5G가 탑재됐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번 스마트폰은 LTE는 물론 5G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1.8GHz 코어가 2개, 3.19GHz가 1개, 그리고 2.4GHz 코어가 총 3개로 이루어졌는데요. 실제 지난번 리뷰한 모토로라 엣지 S30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와 비교해보면 다소 떨어지긴 해도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램은 LPDDR5 6GB, 저장 공간은 UFS 3.1을 지원하는 128GB가 탑재됐습니다. GPU는 아드레노 650으로 벤치마크를 돌려본 결과 고사양 게임을 돌리기에도 나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포코폰이 게이밍 가성비 폰으로 시작됐다는 걸 감안하면 이번 모델은 예전 명성을 떠올릴 정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4500mAh, 거기에 67W 고속 충전과 파워 딜리버리 3.0, 거기에 퀵차지 3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제조사 스펙상 38분 만에 100%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용 및 충전에 대한 부분 역시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NFC는 물론 대부분의 센서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은 어떨까요? 후면 메인 카메라는 6400만화소 광각 카메라, 8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OIS를 지원하는 만큼 빠른 AF를 지원하는데요. 전면 카메라는 2000만 화소 광각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동영상은 최대 4K 60프레임까지 촬영 가능해 기본적인 촬영은 물론 SNS에 업로드하기에도 적당히 보였습니다. 특히 전면 카메라는 울트라 타이니 닷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전면 카메라의 사이즈를 점처럼 작게 만들어 불편함을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이번 스마트폰은 IP53 등급의 생활 방수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내에서 정말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국내 유심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KT 유심과 LG U+ 유심을 넣어 테스트해봤습니다. 다만 제가 보유한 디바이스에 한정해서 테스트한 결과라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U+ 유심을 넣어봤습니다. 유심을 넣고 재부팅을 하고 났더니 VoLT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 개통 없이 유심을 넣어 전화, 문자, 데이터까지 바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KT 유심을 넣어봤는데요. 일단 인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VoLT가 표시가 되지만 전화 통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KT 유심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서 제품을 등록해야 정상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KT 유심은 직구폰에서 바로 인식이 되지 않는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알뜰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다면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것도 기기를 등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성비 폰을 구매해 저렴하게 사용할 목적이라면 초기 사용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포코 F4 스마트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50만원 초반대 이 정도 성능이라면 사실 단점을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만약 삼성에서 동일 스펙에 동일 가격으로 출시를 했다면 정말 파격적이었을 텐데요. 직구폰의 특성상 AS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능은 좋아도 50만원이 넘는 폰을 구매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스마트폰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개 허접한 게 단돈 5만원. 말도 안 돼. 쳐다먹을 것 같은 게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